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올 한 해 울산의 산업과 경제는 회복과 불확실성이 동시에 교차했던 한 해로 평가됩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좀 어떻게 읽어야 할지 오늘 시사진단 울산 주력산업 성적표 또 신산업의 전망까지 짚어보고요.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현황 점검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시사진단 자주 찾아주시는 울산의 경제, 산업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경우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실장님, 한 해 마무리 단계입니다. 네. 올 한 해 울산의 경제는, 산업은 좀 어떻게 움직였는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네. 어떠세요? 울산의 경제 산업 흐름 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울산이 울산했다? 어, 네. 그 무슨 말이냐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울산은 IMF 때부터 이제 뭐 한쪽 산업이 무너지면 한쪽 산업이 버텨주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생태계를 또 다시 또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지는 그러한 계속 경로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도 그런 울산이 울산 한 것처럼 그 자동차나 조선 산업은 이제 탁 버텨주고 예. 이제는 대신에 이제 석유화학 업종이 조금 이제 구조적인 역풍을 좀 맞고 그리고 이제 AI하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먹거리가 어느 정도 방향을 정립해가는 한 해가 아니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방금 말씀하실 때 주력 산업 분야별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하나하나 한 분야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조선 산업 말씀해 주신 대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좋았어요. 네네. 2025년 조선 산업 성적표 어땠는지 평가를 듣겠습니다. 네. 조선업 같은 경우는 한 1, 2년 동안 음. 수주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수주가 이제 호황이었었잖아요. 이제 그러한 수주 호황이 실적으로 이어졌던 한 해가 아니었었나. 그래서 뭐 도크 가동률이라든지 작업량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갔고 더더군다나 이제 친환경 고부가 선박이 시장이 상당히 커지면서 저희 이제 그러한 선박들에 대해서 저희 울산이 굉장히 큰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상당히 좀 유리한 구조였으나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수주량이 굉장히 이제 늘어나면서 그 안에서 이제는 저희가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리스크를 좀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납기라든지 그다음에 품질 관리, 그다음에 뭐 사람 관리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압력이 좀 있지 않았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호황이 굉장히 실적이 좋아서 호황이다라고 이렇게 막 좋아하기보다는 뭔가 안정적으로 그러한 수주 실적들이 이익으로 이어져 가도록 뭔가 노력을 했던 그러한 시기였던 것 같고 여전히 대신에 원가나 사람에 대한 문제는 내재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 조선업 이제 수주 호황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한 해였다 평가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네네. 아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외국인 인력 집중으로 국내 인력 투입이 좀 기대에 못 미쳤다라든지 네네. 원가가 상승하면서 어떤 구조적 리스크가 좀 이어졌다라든지 네네.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조선업에서 지금 있었던 2025년도에 있었던 리스크를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인력, 특히 이제 숙련공들에 대한 병목 현상이 좀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실 조선업이 바빠지면 그 바빠짐에 따라서 이제 숙련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충분하지 않았어요. 예. 충분하지 않다 보니 당연히 그 안에서 조선 산업에 대한 생산성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외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품질과 안전에 대한 리스크가 상존했던 게 그 첫 번째 위험 리스크였었고 예.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원가하고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철강제가 올라간다든지 아하. 뭐 납기가 잘 안 이루어져서 다든지 아니면 물류 비용이 올라간다든지 해서 원가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원가가 올라가면 조정을 하면 되는데 이 조선 산업이라는 건 계약을 먼저 이미 해버리잖아요. 해놨으니까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가나 공급망의 어떤 리스크가 이제 두 번째 리스크가 있었고 이제 세 번째는 납기, 품질, 안전 관리에 대한 운영상의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수주가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면 분명히 뭔가 이렇게
공정들이 촘촘해지잖아요. 그런 예. 촘촘할 때에는 당연히 품질이나 안전 부문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전체 공정 일정이 다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음. 리스크가 상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5 년도의 핵심적인 리스크는 이러한 호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대한 능력이 상당한 큰 이슈가 되어졌었던 한 해였다라고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았지만 또 현실적인 네네. 리스크도 상존했다. 자, 자동차 산업을 좀 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네네. 정말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골치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미국의 통상 정책, 관세 정책 때문에 자동차가 참 그 불확실성이 높아진 한 해였는데 최근에 이제 일부 완화 신호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담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좀 들어볼까요? 네. 그 일단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뭐 관세나 통상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이 좀 끔찍할 만큼 좀 괴롭힘을 너무 당하기는 했는데 어려웠어요. 네.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관세나 통상의 리스크가 그냥 뭔가 이제 상시 리스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게 지금 기업 측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들어보면 뭔가 이제 경영 전략들을 짜시잖아요. 예. 그럴 때 이러한 통상과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한 20% 이하로 놓고 뭐 20, 15, 10 이러한 시나리오 별로 경영 전략을 짜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음. 그러한 그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이미 디폴트가 돼 버리신 거예요. 내성이 생겼군요, 예. 이제. 그래서 인제는 아하. 그게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기는 쪼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뭐 전망 부분들을 본다면은 일단은 긍정적인 전망을 저희가 볼 수 있는 요인으로는 저희 차가 탄탄합니다. 기술력이 탄탄해요. 음. 그리고 브랜드도 탄탄하고 그런 생산성도 좋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세에 대한 그런 리스크들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미국 안에서도 한국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것들이 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단 하나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라는 거는 우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사실은 럭비공 같잖아요. 어디로 음. 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자동차 시장의 경기가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대한 것들이 예.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인제는 울산의 자동차 시장은 향후 인제는 앞으로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공급망도 좀 확대를 해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제품 포트폴리오도 조금 분산해 가는 그러한 전략들이 음. 필요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 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사업도 다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면에서도 전망이 좀 나쁘지 않다라고 네네네. 볼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그런 것도 음. 인제는 저희들이 제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다방면에 걸쳐서 이렇게 분산하고 있는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뭐 조선업 괜찮았고 자동차 숨통이 좀 트였고 걱정은 좀 덜한 편인데 이제 문제는 석유화학이에요. 올해 석유화학 산업 이야기하실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할 말이 좀 많은데 그게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어서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음. 사실 석유화학 산업이 그 조선 자동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거쳤는데 사실은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은 많고 수요는 줄고 그래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이런 음. 어려움이 시작이 됐는데요. 특히나 이제 중국이 범용 석유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공장 생산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증가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공급 과잉이 와 버리니 그런 가격 경쟁력은 당연히 이제 첨예하게 대립할 거고 거기에서 오는 당연히 공급 과잉의 문제에서부터 그럼 수요는 좋았냐? 뭐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 석유화학 제품은 굉장히 그러한 경기에 민감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다 보니 수요는 또 위축되고 그래서 공급은 과잉이 되고 수요는 위축이 되다 보니 석유화학 산업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고 또 전망을 내다보는 것도 사실은 흐릴 것 같아요. 음. 우울하지만 그냥 흐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공장 증설이나 생산 증설들이 갑자기 이 친구들이 감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공급 과잉은 계속 상존할 거고 그렇다고 글로벌 경기가 갑자기 확 좋아질 거냐? 그래서 우리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날 것이냐?
그것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5년도에 그러한 분위기는 그대로 26년까지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앞으로는 이제는 뭔가 이제 고부가나 친환경 산업으로 뭔가 이제는 사업을 좀 확대하든지 하고 또 이제 지금 샤인 프로젝트처럼 공정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효율화를 해서 비용을 감축하든지에 대한 전략들이 필요할 것 음. 같습니다. 예. 자, 신산업 분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울산에서 이제 AI 기반 산업 전환 논의가 활발한데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을까 기대하는 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궁금한 건 올 한 해 좀 가시적 성과가 있었는지예요. 예, 가시적 어, 성과가 있었죠.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는 일단 물리적으로 보자면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 유치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거보다 더 큰 데이터 센터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음.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이제 AI를 하나의 한 산업으로서 저희가 미래 먹거리로서 이렇게 육성해 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라고 또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성과를 하나 보자 하면은 저희들이 이런 AI 산업이라는 게 서비스 산업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제는 저희가 잘하고 있는 제조업에 대한 제조업의 생산성을 경쟁력을 늘 이렇게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인프라로서 시각적인 변화가 좀 있었다라는 게 예. 하나의 또 가시적인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AI 산업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당연히 데이터예요. 음.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AI를 다루는 인력 양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AI라는 산업이 밑으로 저변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AI가 들어가서 그 AI가 중소기업에 대해 경쟁력을 좀 더 제고시키고 경쟁력을 좀 키워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 우리 중소기업들의 소득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거기까지 음. 저희들이 이어가야 되는 그러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수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네. 2025년 울산의 누적 수출 실적 좀 궁금하고 이게 품목별로 어떤 유의미한 결과, 뭐 전년도하고 한번 비교해 봤을 때 그런 게 좀 네네.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저 음. 품목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출은 상반기 이제 누적이 427억 인데 이제 전년도와 비교를 하면 4.5% 감소했어요. 그래서 어, 수입은 한 235% 정도 되는데 그것도 0. 235억 예, 달러. 예. 235억 달러. 예. 네, 수입이. 근데 한 0.4% 정도 이제 그것도 전년 대비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뭐 흑자가 한 192억 달러 정도 유지를 했다라고 해서 조금 괜찮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출이 좀 감소한 부분들 그리고 뭐 아까는 상반기 누적이라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를 잠깐 보면 그 성장을 조금 하기는 했는데 아직은 역부족이어서 수출 시장이 음. 그렇게 나아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게 지금 뭐 올해의 실적이었고 뭐 원인으로는 뭐 아까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하고 자동차는 수출 실적이 괜찮았어요. 어. 괜찮았는데 이제 석유화학 부문에서 이런 원가나 환율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가격 요인들이 조금 마진에 부담을 많이 주지 않았나. 그게 예. 인제는 수출 시장의 성적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이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와서 어떤 변수를 예상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의미할 정도로 맞습니다. 너무 네. 빨리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데 맞습니다. 내년도에 뭐 핵심 변수라 할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내년도 수출 시장에 이제는 뭐 가장 큰 요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트럼프 행정부의 예. 이 럭비공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말 역시나. 네, 통상하고 관세 리스크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은 이제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불안불안하게 이렇게 왔는데 그게 내년도에는 사실은 그런 관세나 통상이라는 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품 시장이라든지 철강, 뭐 기자재 이러한 부분들까지 분명히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 사실은 수출이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증가할 거냐 이런 걱정이 아니라 수출이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럭비공 음. 정책을 이겨내고 얼마나 안정성을 유지할 거냐가 이제 첫 번째일 것 예. 같아요. 되냐 그래서 안 되냐 생존의 문제군요, 맞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예. 통상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경기. 우리 이제 중국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음. 특히나 인제는 석유화학이 저희가 굉장히 이제 포션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그런 내수 시장이 어떻게 살아날지,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좋아져서 이러한 석유화학들이 다시 살아날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로는 이제 뭐 원가하고 가격에 대한 부분들인데, 석유화학 시장이 저희가 GRDP하고 수출 시장에서 울산에서 차지하는 어 게 가장 큽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러한 그 울산에서의 그러한 원유 가격과 가격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즉 유가가 좋아진다고 좋아할 거냐. 유가가 좋아지면 당연히 수출이야 좋아지겠죠. 음. 생산성도 좋아지겠죠. 하지만 유가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원유값이 올라가고 소비 시장이 위축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느 부분이 더 커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가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원가에 대한 부분들이 리스크가 아마 내년도에 수출 시장을 판가름하는 그런 리스크가 음.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2025년 울산의 산업 기상도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시사진단 이경우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울산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실물 경제, 지역 경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나쁘지 않았는데 네. 이상하게 네.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경기 네. 왜 이렇게 힘든가라는 말씀을 많이 네네. 하십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맞아요. 잘 안 느껴지시죠? 예. 저도 잘 안 느껴져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뭐 이게 나쁜 거는 아닌데, 저희가 인제 아무래도 수출 주도형 제조업체 중심의, 음. 더더군다나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표는 좋아졌을지도 몰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기업 중심의 산업 지표는 좋아질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음. 이게 한 2 년, 3년 요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뭐 거시적인 그런 시차의 문제, 그 대기업이 좋아지고 밑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오는 시차적인 문제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뭐 속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요. 대기업이 좋아져요. 실적이 좋아져요. 근데 그게 자동화나 생산 자동화로 인해서 고용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면 어떡하죠? 음. 안 와요. 이 예. 실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대기업이 좋아지면 사실은 우리 시민분들한테까지 체감 경기까지 올라가면 협력업체들이 좋아져요, 잘. 예. 자, 그러면 협력업체에 대한 그러한 단가들이 좋아졌냐? 그건 한번 짚어봐야 돼요. 한마디로 그런 협력업체 외주의 그러한 단가의 그 어떤 그 고리들이 잘 연결돼서 내려왔냐? 음. 아마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런 협력업체들의 단가 부분에 있어서의 체감이 그렇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시민분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생산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우리 협력업체들, 외주업체들의 단가가 개선이 되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노동 조건이 개선이 되든지, 아니면 고용의 질이 좋아지든지, 이래야지만 사실은 우리 이제는 시민분들이 더 체감이 음. 더 빠르지 예.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간극이 항상 어떻게 보면 야속하게 느껴질 정도로 네. 뭐 뉴스에서는 뭐 좋다, 나쁘지 않다라고 나오는데 내가 어려운 이유 여기에 있었군요. 맞습니다. 자,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뭐 임대료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분들이 느끼는 네네. 어려움이잖아요. 네네. 음. 그러니까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매출이 조금 좋아지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뭐 합니까? 예. 이게 사실은 우리 자영업자분이나 이런 소상공인분들은 그 뭐 인건비라든지 무슨 뭐 이런 뭐 그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대출 비용들이라든지 이러한 음.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매출은 조금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금융에서 보는 금융 부담이 아마 그러한 매출이 증가하는 거에 대한 기쁨을 상쇄하고도 남아서, 사실은 올해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현장에서는 사실은 뭐 동구 같은 경우는
그러한 뭐 개선의 여지가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이제 대형 공장들이 이제는 사실은 좀 생산이 늘어나면 그 주변에 음식 숙박업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었다고 예.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기에는 경기가 돌아와서 좋다라기보다는 '아 금융 비용 때문에 참 힘들었다.' 음. 그래서 그냥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버티는 한 해가 아니었겠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앞으로도 이러한 자영업과 소상공인 부분의 금융 부담을 어떻게 낮추어 주느냐가 앞으로의 큰 뭐 체감 경기에 대한 향방을 가르는 정책이 예.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네. 실장님이 파악하시는 연구원이 파악하고 있는 내년에 당장 네네. 시급하게 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런 뭐 금융 부담 완화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우선순위를 그럼요. 정한다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 내년도 경기 회복을 위해서 시급히 해야 되는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우리 시민분들이 있고 소상공인 분들이 존재해야 예. 저희가 이제 뭔가 어떤 경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단기적으로는 어떤 금융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이 있죠.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음. 부족하면은 강화해야죠. 그러한 정책들이 당연히 제우선적인 정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그러한 금융 부담이 을 완화시켜 주는 거 말고도 일자리가 단단해야 돼요. 예. 경기가 잘 돌아가고 일자리가 탄탄하고 기업이 잘 돌아가야 이게 소상공인이나 기업의 시민에 대한 경기들이 안정적으로 쭉 흘러간단 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우리 제일 어려운 제일 큰 그 역할 GRDP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 부문에 있어서의 그런 아까 얘기했던 뭐 비용을 낮추는 어떠한 뭐 음. 획기적인 공정 효율화가 있어야 되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 뭐 포트폴리오를 뭐 다각화하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또 AI 뭐 기반의 제조 혁신 이야기를 하지만 대기업에서만 흘러다니면 안 돼요. 그러한 부분들이 중소기업까지 내려와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과 소득으로 연결되어지는 정책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통상 리스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대기업은 버틸 수 있어요. 중소기업 못 버텨요, 그거. 예. 그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갈지 컨설팅을 해주든 그 리스크 관리를 해주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정책이 있고 지원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런 대기업 이외의 그러한 영세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최근에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 주력인 서산 대산공단의 네네. 사태도 목격하지 네, 않았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정부와 지자체의 어떤 충격 완화를 할 수 있는 맞습니다. 방안들도 반드시 좀 나와야 할 것 같고요. 네네. 자, 이제 시간이 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2026년 울산 경제 전망 좀 해주시고 뭐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하십시오. 네, 26년도의 경제 전망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하고도 아니 올해하고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이 그냥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이제 서두에 울산이 울산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 울산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우리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해 왔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음. 잘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고 이럴 때일수록 산학 연구원이 좀 더 이러한 뭔가 산업의 대전환의 시기에서 속도를 조금 더 높여서 시민분들이 체감하고 저희 이제는 기업들이 좀 적응하는 그러한 간극들을 줄여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예. 것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게요. 뭐 냉철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또 실장님처럼 희망적인 메시지도 네네. 함께 공유하는 것도 네네. 중요한 연말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경우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2025년 울산 산업과 경제 이 분명한 회복 신호도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 유지, 미래 먹거리 개발, 또 시민의 삶에 와닿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울산시가 전력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내 집, 내 아이. 새로운 클래스가 필요해. 지금보다 더 특별한 클래스로. 교육 환경은 더 세심하게.
공간 구조는 더 똑똑하게, 프리미엄은 더 완벽하게. 코하루에서 더 차이나는 클래스로. 문수로 코하루 에듀스카이. 울산 서부권, 울산역을 품은 광역교통망 입지. 아이유쉘 특화 설계로 더 넓은 실사용 면적,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미래 가치까지. 울산역 폴리시아 아이유쉘.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첫 관객이 생겼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매물 어디에 올려야 합니까? 중개사님, 가장 많이 하는 곳에 올리셔야죠. 가장 좋아하는 곳은요? 가장 자주 쓰는 곳. 셋 중 어디에? 셋 다 다방. 다방으로 결정. 부동산 중개 다방 하나로 끝. 다방. 아름다움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곳. G900의 겨울을 만나다. K2 트리니티.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사랑하는 오로라. 오로라 다운. 우리 애도 좀 가르쳐주지. 그럼 영원히. 정승재 쌤, 단꿈이지요. 설쌤. 꿈의 선생님을 우리 집에 단꿈이로 아이 곁에 공부하자. 누구랑? 단꿈이랑. 카리포텐도 톡톡히 봤죠. 예전에는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밤에도 안 깨니까 아침이 정말 다릅니다. 야뇨, 잔뇨, 빈뇨엔 카리포텐. 역시 좋다. 카리포텐. 석기, 청동기, 철기. 지금은 충전기. 유지 관리 쉽고 충전 편리하고 자동차 그 이상의 힘이 되는 지금은 전기차 충전기 시대.